안녕하세요. 온나라 부동산 정보의 백소장입니다. 예, 저는 온나라 부동산 호야입니다. 오늘은 임업 경영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임업 경영체 등록을 하시면 좋은 점도 많고 혜택도 많으니까요. 근데 굉장히 그거를 잘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저희가 실제 사례를 가지고 저희 호야님이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예, 이게 뭐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은 임업인이 되면은 혜택이 엄청 많은데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온나라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매매 한 건입니다. 전체 면적이 여기 몇 평이었죠? 4,230평. 예, 평수가 여기 굉장히 작죠? 예, 한 4,300평 정도 되는데 우리 백소장님 말씀하시는데 한 10,000평 이하 되면은 뭐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보통 분들은 우리가 농업인도 303평이 돼야지 농업인이 될 자격이 그렇죠. 갖춰지는 것처럼 네. 산도 10,000평이 넘어야 임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네, 기준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면은 임야가 100평 정도만 있어도 임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맞아요. 안에 산나물을 재배하면 되잖아요. 어째서 그런지 한번 얘기해 네, 보세요.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네. 요번 같은 경우에 임업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시는 분 같아요. 네. 여기는 실제 두릅이 한 500평 정도 심어져 있고요. 네. 그냥 산나물이 한 300평 정도 이렇게 재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네, 요거는 요건을 훨씬 넘어서 이렇게 재배하는 거고 실제는 산나물이 91평 정도만 재배하면 되는데 산나물이라는 게 우리 뭐 농사처럼 막 이렇게 심는 건 아니잖아요. 예. 갖다 좀 뿌려 놓으면 되잖아요. 그럼 내년에 또 날리겠죠?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 풀 같은 거 나면 조금 감벌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러면 예. 산이 뭐 10,000평이나 예. 5,000평이나 3,000평이나 상관없고 면적에 관계없습니다. 산면적은 상관없고 우리 농업인이 되는 것처럼 그죠? 상관없고 실제 산에서 내가 어떤 소득을 얻고 있느냐, 재배하고 있느냐, 네. 그걸 따지는 거죠. 근데 이런 산나물류 이런 거는 91평만 재배를 하면 예. 임업 경영체 등록을 할 수 그렇죠. 있다는 얘기죠. 엄청 간단하죠. 그러니까요. 네, 더덕도 마찬가지죠. 예. 91평 정도의 더덕씨를 뿌려 놓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간단한데 임업인이 되면은 혜택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딱 2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임야에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좋네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큰 혜택이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는 또 임야 안에 이제 집은 내가 필요 없고 뭐 다른 거 조금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은 우리 농막 잘 아시잖아요. 네네. 농막과 같은 형태인데 산림경영관리사회가 15평을 또 지을 수가 있어요. 산에서는 산림경영사. 그렇죠. 근데 15평이면 평수가 꽤 되거든요. 엄청 크죠. 그것만 있어도 뭐 작은 집이 한 충분히 건데요. 뭐 그 안에서 생활하시고 이렇게 근데 하시죠. 이 산림경영사도 원래는 임업인이 돼야지 지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10,000평이 넘지 않아도 네. 91평으로 산나물을 채취해서 임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지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가능하죠. 우리 시청자들이 생각하시는 만큼 이게 까다롭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설명드린 내용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상세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렇게 할까요?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를 임업경영체라고 하거든요. 예. 그 농지에서 경영하는 농업경영체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관리하고요. 네. 우리 임야에서 경영해서 임업경영체가 되면은 산림청에서 소관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주관하는 부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임야를 가지고 내가 뭐 소득을 내거나 하면은 임업경영체가 되고 예. 농지 가지고 하면은 농업경영체가 되는군요. 예, 똑같아요. 네, 그렇네요. 그러면 어떤 걸 심어야, 어떤 걸 재배해야 등록 대상이 되느냐.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군요. 꽃을 심고 싶다고 꽃을 무조건 심으시면 안 돼요.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안 되고, 그죠? 예. 네. 그래서 1번 말이 되게 어렵습니다. 수실류, 약초류, 약용류, 수목부산물류, 관상산림식물류, 그 밖의 임산물. 요 어려운 것들은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303평 이상 재배하시면 됩니다. 이게 용어가 많이 어렵지만은 요거는 뒷장에 가면 우리 소장님께서 막 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 아시는 거예요. 네. 2번 버섯류, 산나물류, 분재는 300제곱미터 이상에서 91평 이상 재배하시면은 등록 대상자가 면적이 돼요. 엄청 쪼매나네요. 그러니까요. 쪼매나네요. 뒤에서 좀 자세하게 읽어볼게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인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이 굉장히 저희가 다 아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아는 거죠. 그 중에 버섯류, 산나물류는 91평만 재배하면 되니까 요거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예, 그렇죠. 버섯 하면 대표적인 게 표고 아니겠습니까? 표고죠. 예, 표고버섯. 요거 뭐 다른 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산나물류에는 뭐 더덕, 고사리. 이 고사리가 또 뜯는 재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이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게 더덕이나 도라지 뿌려놓으면 처음에는 조금 이렇게 풀을 베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고사리는 한번 해놓으면은 이게 빽빽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아, 예뻐요. 따로 이렇게 풀을 작업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요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턱 꺾어주면은 꺾는 재미도 있고. 진짜 재밌어요. 예. 다 아는 거죠. 뭐 산마늘, 그죠? 곤드레 이런 거. 두릅도 있네요. 여기. 예, 두릅도 원추리는 이게 뭐 그냥 반옆에 이게 많이 자라는 게 원추리 그런 엄청 거. 잘 자라는 겁니다. 이거. 산마늘하고 그다음에 어수리, 농개성마 뭐 이런 게 있네요. 요거는 딱 91평 이상 재배하시면 돼요. 다 아는 것들은 91평 이상. 그러면 이게 면적이 예를 들어서 한 3,000평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하면 예. 요 3,000평에 다 심을 필요가 없고 그렇죠. 91평에만 심으면은 임업 경영체 등록이 되는군요. 그렇죠. 아, 말이 예. 임야 3,000평이지 예. 임야 3,000평 관리하시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여기 91평만 약간 평평하게 만들어 갖고 재배하시면 돼. 그러면 이거 임야는 놀릴 필요가 없겠네, 그죠?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자, 약초류 한번 볼게요. 예. 약초류도 저희 다 아는 거예요. 뭐 산지, 구엽초, 저 이건 잘 몰라요, 저는. 예, 요거에 이제 삼지, 구엽초, 삽주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삼지, 구엽초는 남자한테 엄청 좋은 거,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뭐 상세하게 내가 방송에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굉장히 네. 궁금해집니다. 네, 엄청 좋아요. 그 다음에 하수원도 있네요. 하수원은 갱년기 여성한테 좋다고 하는 건데요. 하수어는 사실 이게 여성분한테 상당히 좋고 하수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백하수어가 있고 적하수어가 있는데 아, 예, 백하수어 같은 경우에 남자인데 또 엄청 좋아요. 이것도 뭐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근데 이 백하수원은, 네. 저 백수원은 그 밖에 임산물 중에 타, 부처, 소간, 품목은 아. 제외한다고 돼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적하수원을 심으셔야 되겠고요. 요건 안 되는군요, 그러니까. 예, 오디하고 참나무하고 그렇네요. 양다리하고는 안 돼요. 좋아한다고 심으시면 안 돼요.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삽주나 시오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감초 있잖아요. 네. 이거는 한약 지을 때마다 들어가는 게 이런 약방의 약초들이거든요. 감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읽어보시면 되는데, 뭐 이런 작물을 해서 이제 303평 이상 하면 된다는 얘기죠. 다른 작물들은 버섯하고 산나물 빼고 다른 네. 작물들은 303평 이상이면 가능해요. 아, 근데 다 요거만 하면 돼요. 약용류 한번 보면 저희가 다 아는 나무 아니에요? 네, 다 아는 나무. 오갈피하고 뭐 저거 헛개나무 이런 거는 자연인에 보면은 백숙할 때 다 넣는 맞아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이게 조금 그거 한 거는 엄나무 있잖아요. 예. 요거는 두릅하고 거의 성격이 나는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만날 봄에 채취해서 찍어 먹고 이러니까. 또 다르게 탄짐했네요. 예, 두릅은 91평 정도만 하면 그렇죠. 되는데 여기 엄나무는 303평 이상이군요. 나무로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네. 예. 근데 여기 나무는 또 이게 간격을 두고 심잖아요. 그걸 또 띄엄띄엄 심죠. 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큰 일은 아니겠네요. 그죠? 맞아요. 예. 자, 요거는 자세히 읽어보시고 예. 다음 장으로 넘어갈게요. 아, 그렇게 할까요? 네. 그러면 임업 경영체를 왜 등록해야 하느냐? 저희가 지금 말 속에도 많이 나왔죠. 이 임업 그렇죠. 경영체 등록을 하고 나면 예. 필요할 때 주택 건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희가 대지를 사면 땅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야는 비교적 싼 가격에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택이 건축하다면 좋은 것 같아요. 예, 저도 사실은 이게 임업 후계자 교육을 전에 받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임업 후계자 교육 받은 이유가 사실 주택 건축이나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아하. 예, 뭐 주택만 건축하는 게 거기에 산나물도 뿌리고 다 하겠지만 예. 이게 웬만한 일반인들은 보전산지에는 주택 건축이 불가합니다. 그죠. 맞아요. 이렇게가 협의체를 만들어 놓고 임업인이 되면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혜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싸게 산 산에다가 예. 주택을 건축하게 되면 싸기도 싸지만은 요즘 현대인들은 사실 이렇게 자연의 어떤 자연 속에서 지내고 싶다는 이런 맞아요. 생각을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산 속에 내가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렇죠. 여기는 중요한 거는 근데 일단 도로는 돼야 돼요. 도로가 예. 없으면 안 됩니다. 주택은. 그거는 건축사하고 협의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집이 뭐 좀 크다. 그럴 때는 15평 산림경영관리사. 이것도 거의 작은 집 수준이에요. 그죠? 우리가 체류형 쉼터가 10평이니까 맞아요. 엄청 크죠. 엄청 크죠. 5평이 더 커지면. 그렇죠. 2번 임업 집불금 수령 해서 요거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 사이에 임야 농업 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임야에 한해서는 주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뭐 사신 지 얼마 안 됐다거나 그렇죠. 여기 안 되신 분들도 아마 어느 시점을 봐서 국가에서 또 등록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번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50% 할인. 요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달달이 내는 거죠. 근데 50% 감면되면은 요것도 쏠쏠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농업인의 혜택하고 거의 똑같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똑같네요. 뭐 소가 붙여만 다른 거지 똑같아요. 그렇네요. 4번, 5번 다 똑같아요. 4번 각종 세제 혜택.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자, 여기 재산세하고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데 일단 취득세 같은 경우에 임야는 상당히 비싸죠. 땅보다 비싸죠. 4.6%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1억짜리 사면은 46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50% 감면되니까 230만 원만 오.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양도세 감면이 있는데 농지는 우리가 이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8년간 지으면 비과세가 되거든요. 제촌자경. 예, 그렇죠. 그래 되는데 그 임야 같은 경우에는 제촌이라는 그러니까 그 임야 소재지에 살 필요가 없어요. 아, 너무 좋네요. 그냥 서울에 있으면서 내가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8년이 지나면은 비과세 되거든요. 아, 임업 경제 등록해서 8년 갖고 있으면은 예. 감면받네요. 그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해서 잘 아는데 요렇게 임야 안에 뭐 산나물이나 이런 거 많이 심어진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매매 가격 자체가 또 상당히 비쌉니다. 처음 살 때보다 많이 훨씬 높아지겠네요. 비싸지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1억에 샀다가 2억에 팔았다고 했을 때 양도세가 감면되거나 비과세 된다는 이 부분은 사실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 1억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안 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꼭 먹고 알 먹고네요. 예, 이거는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5번 임업 기계 장비 구입. 임업할 때도 기계 많이 필요하잖아요. 많이 톱도 뭐 필요하죠. 전기톱인가 예, 예, 그죠? 맞아요, 뭐 맞아요. 그런 거 그렇게 필요하고 되죠. 예.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이런 거 50% 지원되고 또 거기에 쓸 수 있는 기름 면세유도 지원이 되고 1톤 트럭도 임업에 쓰는 트럭이면은 연세유가 지원이 돼요. 그렇군요. 이것도 농업인 혜택하고 거의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그죠? 예. 6번 임산물 생산 설치 자금 지원 비료와 농자재 할인 혜택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저희 아까 그 자료 화면에서도 저희 그 봉화에 작은 산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도 산에 막 비료가 뿌려져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도 비료 할인 혜택 받아가지고 1년마다 비료를 줘야 그렇죠. 산이 영양이 많아진대요. 네, 맞습니다. 이런 할인 혜택을 이용해야겠죠. 자, 여기에 임산물 생산 설치 자금 이런 건데 우리가 사실 뭐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 뭐 농협 이런 데 자금은 많이 쓸 줄 아는데 예. 산림조합의 자금은 거의 받아 쓰는 게 그렇죠. 없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저리로 지원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사실 밭에다 뭐 해가 하는 것보다 임야에서 뭘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다고 느낄 것 같아요. 산 살 때 또 자금 대출도 산림조합에서 제일 많이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래 되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비료와 농자재 할인 혜택 해가 했는데 요거는 뭐 이렇게 받아 쓰시면 돼요. 되는데 우리가 나중에 신청할 때 보면은 농자재 뭐 비용 영수증 이런 거 첨부하는 난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 살 건데 거기에 등록해 놓으면은 날짜별로 가져가는 게 다 찍힙니다. 예. 그죠? 그래서 그거 그대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농협이나 이런 데 꼭 등록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어디 다른 이상한 곳에 뭐 간이 영수증 이런 거는 예. 그저 효력이 없으니까 꼭 영수증으로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7번 임업 후계자 창업 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저금리 융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연리 거의 1%. 뭐 공짜 아닙니까? 그렇죠. 1% 같으면. 지금 5%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모 부계자 교육을 받았어요. 네, 그 내가 산을 이렇게 경작을 해보는데 너무 재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송이산을 같이 살려고 하잖아요. 아, 조금 더 큰 산에. 예, 그렇죠. 송이산이 보면 가격이 좀 조금 있죠. 더 비싸죠. 예. 그런 경우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연리 1%니까 거의 공짜입니다.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데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이 부분도 꼭 확인해서 이모 후계자 교육을 받으실 만하면 받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알아야 힘이다. 그렇죠. 네. 8번 임도 개설 비용, 조림, 쑥갓구기 비용 지원. 그 산에서 임도는 거의 다 만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이모 후계자들 보면은 맨 처음에 산을 하나 사면 임도부터 개설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계획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임도 개설 비용이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포크레인 블러가 작업하는 그래 이런 것들이 한 50%까지 지원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조림은 뭐 나무를 심는 건데 요건 한 번씩 보면 산림조합에서 나무가 공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하. 해마다 달라요. 예. 그런 것들 나무 좀 심어도 되고 쑥갓구기 비용 같은 경우에는 감벌이나 이런 것도 아마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비용이 50% 지원되니까 이런 것들도 임야를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사람은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좋은 혜택이 많으니까 네. 산 2,000평 갖고 계신 분들 또 작은 임야를 계획하시는 분들 이렇게 꼭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등록 정보의 유효기간 해서 임업 경영체 등록 정보의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3년마다 갱신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 갱신만 하면 됩니다. 이거. 농막도 3년마다 갱신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똑같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3년마다 갱신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백소장님께서 뭐 이렇게 이제 지원 품목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듯이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 품목들 조금씩 재배하면 되니까 그 면적 기준을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네, 그죠?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필요하고 뭐 이런 정보는 저희한테 댓글을 이렇게 주시면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필요한 정보도 댓글 주시면 2탄도 또 만들 수도 있고요. 예.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